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유산 관련 법령 다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2022년 제40회 기출문제풀이 21번부터 25번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가유산 수리기술자 식물보호 분야 윤준원입니다. 21번입니다. 문화유산 보호법령상 중앙문화유산 돌봄센터 운영의 위탁 대상 기관은 중앙문화유산 돌봄센터 운영의 위탁 대상은 답은 4번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입니다.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그래서 문화유산법 시행령 제41조에 보면 중앙문화유산 돌봄센터 운영의 위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산청장은 설치한 중앙문화유산 돌봄센터의 운영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 위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22번입니다. 문화유산 보호법령상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호구역에 관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가 아닌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행위를 해도 되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수목을 심는 행위. 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수목을 심는 행위. 2번 지목 변경 행위. 이 경우는 이제 제외가 되는 사항이라 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동물을 사육하는 행위. 예, 맞습니다. 동물을 사육하는 행위 맞고요. 4번 토속 채취 행위. 예, 토속 채취 행위도 맞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제21조 2에 보시면 국가지정 문화유산 등의 현상 변경 등의 행위에서 1항에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1호에 보면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 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또 3호에 보시면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하는 다음 강목의 행위. 그래서 가목에 보면 건축물 또는 도로, 관로, 전선, 공작물, 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 또는 용도 변경. 이때 지목 변경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왔던 거죠. 지목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하는 행위. 그래서 국가유산 지정 문화유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거, 건축물 또는 도로, 관로, 전선, 공작물, 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행위다. 그 중에서 지목 변경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 보호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을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목에 보면 나무를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도 들어가고요. 나목에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그 다음에 다목에 보면 토지 및 수면의 매립, 간척, 땅 파기, 구멍 뚫기, 땅 깎기, 흙 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라목에 보면 수로, 수질 등 수량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마목에 보면 소음, 진동, 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 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다목에 보면 오수, 분뇨, 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 사목에 보면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아목에 보면 토속,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 자목에 보면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는 행위. 이런 것들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2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유산 보호법령상 벌칙으로서 법정형이 가장 높은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그래서 1번은 일반 동산 문화유산을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로 반출한 행위. 이런 거는 해설부터 보시면 일반 동산 유산을 국외로 수출 반출한 자, 이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몰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몰수, 일반 동산물을 국외로 수출 반출한 자, 요게 해당되고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몰수. 그다음에 2번에 보시면 거짓으로 임시 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게 한 행위, 이런 것들은 거짓으로 임시 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게 한 행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꽤 높죠. 그래서 임시 지정 문화유산으로 거짓으로 지정하게 한 행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3번에 보시면 국가 지정 문화유산, 무형유산은 이제 제외하는데, 얘를 손상한 행위, 손상했을 때는 국가 지정 문화유산, 국가 무형유산은 제외하는데, 이 손상을 한 행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다음에 4번에 보시면 일반 동산 문화유산인 것을 알고 일반 동산 문화유산을 절취한 행위, 이런 것도 2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높은 거를 띄는 거는 거짓으로 임시 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행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가장 높은 위반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90조에 가면 무허가 수출 등의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30조 1항을 위반하여 지정문화유산 또는 임시지정문화유산을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또 39조 1항에 따라 반출한 문화유산을 기한까지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처하고 그 유산을 몰수한다. 그래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청하는 경우 지정문화유산 또는 임시지정문화유산을 국외로 수출 반출, 또 반출한 문화유산을 기한까지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60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문화유산을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반출한 문화유산을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유산을 몰수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는 사실을 알고 해당 문화유산을 양도, 양수 또는 중개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유산을 몰수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외로 수출, 반출한 사실을 알고도 그 문화유산을 양도, 양수 또는 중개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유산을 몰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99조에 보면 무허가 행위 등의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각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호에 보면 지정문화유산, 그래서 보호물 및 보호구역도 포함합니다.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한 행위를 한 자,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71조 제1항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자,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게 한 자, 그 다음에 2항에 가서 다음 각후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래서 그 제1항 각후의 경우 그 문화유산이 자기 소유인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4번입니다. 문화유산 보호법령상 문화유산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탁을 받은 유형의 문화유산을 매매하는 업으로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화유산 매매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거는 허가를 받을 사항입니다. 다시요. 위탁을 받아 유형의 민속문화유산을 매매하는 것을 업으로 할 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매업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2번 문화유산 매매업자로부터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승계받은 날부터 어떻게 해요? 20일 이내입니다. 1개월이라고 틀렸고요. 2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3번 문화유산 매매업을 허가받은 자는 문화유산 매매업을 폐업한 경우 이거는 1개월이 아니고 3개월 이내에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폐업을 했다. 3개월 이내에 폐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한 번 더 틀렸고요. 4번 영업 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여 허가가 취소되었거나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문화유산 매매업자가 될 수 없는 결격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업 정지 기간에 영업을 해서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가가 취소된 3년이 지나면은 이제 다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문화유산 매매업자가 될 수 없는 할 수 없는 결격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면 결격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79조 폐업 신고의 의무가 있는데 제75조 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문화유산 매매업을 폐업하면 3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폐업을 하면 3개월 이내에 해당 구역의 특별자치시장이라든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75조 매매 등 영업의 허가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항에 보면 동산에 속하는 유형 문화유산이나 민속문화유산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도 포함하는 것도 되겠고 매매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문화유산 매매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매매업을 하려는 자들은. 그 다음에 2항에 따라서 보시면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문화유산 매매업자라고 하는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의 실태를 신고하여야 한다. 영업을 하면서
문화유산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 실태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3항에 보시면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청장에게 이렇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그 다음 사항에 보시면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변경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된다. 그래서 1호에 보면 상호 변경, 2호에 보면 영업장 주소지의 변경, 3호에 보면 법인의 대표자 변경. 그래서 상호 변경이나 영업장 주소의 변경, 법인의 대표자 변경. 그 다음에 4호에 보면 제76조 1항에서 1항 제5호의 자격 요건으로 문화유산 매매의 허가를 받은 법인의 임원의 변경일 때도 이렇게 이거를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상호 변경, 영업장 주소지 변경, 법인의 대표자 변경, 또 허가를 받은 법인의 임원의 변경, 허가를 받은 임원의 변경일 때도 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다. 25번입니다. 문화유산 보호법령상 관람료와 보조금 및 경비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람료, 보조금 및 경비 지원에 대한 사항 1번 국가지정 문화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관리단체가 지정되었더라도 관람료의 징수권자는 그 국가지정 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된다. 이거는 지정돼서 이 관람료의 지정자는 여기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이게 제49조 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에 보면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된다 이렇게 대해서 틀린 지문이죠. 1번은 답은 1번이고요. 2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맞고요. 3번 국가는 관리단체가 그 문화유산을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그 문화유산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할 수 있다. 경비 보조할 수 있고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지정 문화유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유산에 대한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지정 문화유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유산에 대한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가 있습니다. 부담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역할. 그래서 제49조에 보면 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1항에 보시면 국가지정 문화유산의 소유자는 그 문화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된다. 그 다음에 2항에 보시면 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지정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관람료는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3항에 보시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의 경우
문화체육관광구령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주민들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결국은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이라든가 지방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이런 거는 지역 주민 등을 위해서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감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지정 문화유산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관람료를 외에 해당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람료를 감면했을 때 감면된 관람료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48조 국가지정 문화유산의 공개 등에 가보면 1항에는 국가지정 문화유산은 제2항에 따라 해당 문화유산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공개하여야 된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개하여야 한다. 이 항에 보시면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지정 문화유산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문화유산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해서 제한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단체가 있으면 그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을 들어야 되고 공개 제한할 때 의견을 들어야 되고 3항에 보시면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지정 문화유산의 공개를 제한하면 해당 문화유산에 있는 지역의 위치,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관할시, 도지사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항에 보시면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서 이제 공개 제한의 이제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제한 조치를 해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멸됐다 그러면 제한 사유가 소멸되면 제한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관할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5항에 보시면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을 출입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제한된 구역 출입할 때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6항 국가유산청장은 제5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한된 구역 들어가려면 신청을 하고 허가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허가해야 된다. 7호에 보시면 국가유산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 민원인이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의 연장 또는 재연장 경우에는 해당하는 처리기간을 말하는데 이 처리기간이 끝난 날로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풀어봤고요. 식물보호 식물 분야 법령인데 이 문화재력 관련 법령 답안지는 이제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5개 분야, 보수, 단청, 보존 처리, 조경, 식물보호 이렇게 다 똑같습니다. 문제가. 그래서 답안지 이렇게 보시고 공부하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런 내용들은 큐넷에 문제 공개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출력하시고서 한번 풀어보시고 제가 풀이한 거랑 맞는 건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